네, 안녕하십니까. 멸콩TV에서 새로 시작하는 야심찬 기획 프로그램 대한민국 사법부는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사법부의 결정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국민분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재판도 있지만 또 다른 사건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근 6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이제 김명수 코트의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보면 좀 골마 터지고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스 같은 데를 보다 보면 검찰이나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이제 포커스가 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우리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안들, 한창만 뉴스가 됐던 사안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아무리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수사 관련 뉴스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법원에서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법원도 사실 수사에 개입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구속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인신 구속의 최종 판단권은 이제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재판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나 마치고 왔지만 지금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법원 앞에 현수막도 걸리고 늘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도대체 이 사법부의 전체의 문제점, 또 이런 개별 판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법부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그리고 판결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 검찰이나 경찰에 이렇게 경도된 이런 뉴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들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우리 멸콩 TV에서 새로운 코너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안녕하십니까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멸콩 TV 이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저 판결은 왜 저렇게 나왔지? 도대체 왜 이재명은 구속이 안 됐을까? 그리고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주 1회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멸콩 TV의 어떤 게시판, 그리고 댓글, 이런 데에 다양한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당연히 또 주변에 제 알고 있는 전문가들 또 열심히 취재해서 이 사법부의 어떤 결과, 사법부의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또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방송이라, 그리고 이제 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소개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어쨌든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과연 이재명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많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마침 오늘 또 불출석을 했다고 하죠. 재판에. 이게 이번에 이제 2회째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록 영장이 기각됐다 해도 그것보다 지금 오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 있죠. 배임죄 있죠. 기타 위중교사죄 있죠. 지금 거의 이재명 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무조건 재판에 출석한다. 거의 지금 본인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재판을 떠나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이 재판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재판을 2번 안 나왔는데 피고인이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재판은 물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들 그런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법 전문가고 변호사다 보니까 그럼 저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재판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거든요.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김문기 씨 예전에 이제 대선 관련 방송에서 이제 그 김문기 씨를 본인이 모른다, 이렇게 허위사실로 얘기한 부분, 이 부분하고 지금 또 하나는 그거죠.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백현동 이제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제 압력을 넣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또 허위 사실을 말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본인의 어떤 발언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공직선거법상에 본인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흔히 경제범죄라고 하는데, 이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숫자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가 있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막 계좌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산을 해보고 수치를 계산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만에 하나 피고인이 불출석을 한다고 해도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들,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제범죄로 하면 배임이나 횡령 이런 거겠죠. 검찰도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숫자가 증명해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숫자가 증명해주는 범죄들은 뭐 간혹 정말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못 온다 하면 뭐 재판을 진행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언이. 본인이 지금 이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이 부분, 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본인은 계속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물어보든지, 어쨌든 재판부도 피고인 본인에게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재판에 일단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법 방해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법 방해 행위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럴까? 뭐 제가 볼 때 이건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진 않는 걸로 생각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수사에서도 지금 시간 끌고, 지금 단식도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시간 끌기입니다. 그런 걸 참 미화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결국에는 자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찌어찌해서 검찰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모든 게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또 시간 끄는 거죠. 지금 출석 안 하고 시간 끌고. 공직선거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물론 형사 피고인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돼요.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고적 조항이긴 하죠.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안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지난 공판 기일에 이재명이 출석을 안 했을 때 그냥 다음에 또 안 오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근데 이번 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겠다 해서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용인을 해줄 거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가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뭘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뭐 그냥 증거 기록들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증거 기록들도 형사소송법상 이 형사소송법도 참 잘못됐죠. 바뀌었죠.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바뀐 형사소송법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나 이런 데서 말한 어떤 진술들 이런 부분도 그냥 형사 재판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형사 재판에 가서 나 그 증거 부동의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게 100페이지가 되던 1000페이지가 되던 판사 앞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고 피고인을 불러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 내용을. 그때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걸. 그만큼 지금 법원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냥 경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 조서는 뭐 옛날부터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래도 예전에 검찰 앞에서 검사 앞에서 한 얘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과거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경찰 앞에서 한 조서, 검사 앞에서 만든 조서 이거를 퀄리티를 똑같은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사 앞에서 설사 수사를 받았다. 수사 협조도 안 했죠. 재임 대표가. 협조를 제대로 했다 해도 그때 혼자 막 열심히 떠든 거 있잖아요. 혼자 검찰 출석해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것도 그냥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아니면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가가지고 아니 난 그거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거 볼 수도 없어요. 지금 형사소송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출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그거는 인정이 되거든요. 판사 앞에서 이게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최소한 본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필요한 절차고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근데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비록 공직선거법 상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구인영장이나 이런 걸 발부를 해서 제대로 좀 재판에 일단 출석을 시켜야 되지 않나.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알게. 그리고 법원 정말 뭐 글쎄요. 뭐 이것 뭐 여담일 수도 있지만 저도 항상 공판기일이나 이런 법원에 출석할 때, 법원에 들어갈 때,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항상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어떤 법원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법원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을 하는 기관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중?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로서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 그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에 그리고 공판, 예? 이 재판에 이런 법원에 대한 이건 법원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목적은 계속해서 시간 끌기 같아요. 공직선거법 사실 좀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대장동, 기타 뭐 성남 FC 사건, 이 제3자 뇌물죄 이런 부분 위중교사죄 전부 다 이렇게 시간 끌기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참에 그냥 사법부가 비록 뭐 불출석 판단을 해도 되지만 한번 뭐 구인영장 발부해서 제대로 재판에 한번 출석해서 본인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했으면 하는 그게 좀 사실 제 바람입니다. 구인영장 발부 사례가 사실 적진 않아요. 예전에 뭐 고 전두환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였죠. 이와 관련해서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한테는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사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피고인도 당연히 권리 있죠. 본인 할 말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와서 해야지, 나와서. 왜 출석을 안 하고, 더구나 본인 발언을 했냐 안 했냐, 본인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 자기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에서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참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첫 시간이라 뭐 살짝만 맛배기로 짚어봤습니다만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 많으니까요. 뭐 이것도 이거지만 사법부에서 또 다양한 판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있고, 과연 사법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쿠어바디스 같은 얘기죠. 주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처럼 과연 사법부가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대법원장 인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나올 텐데, 우리 계속해서 사법부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과 게시판을 통해서, 그리고 뭐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또 열심히 분석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